안녕하세요. 똥준마 이경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먹은 건 사실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근데 사실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진짜 해야 되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로 제가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피부 관리가 전공이고 피부를 되게 오래 한 30년 동안 피부 관련 일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는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피부와 화장품으로 30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아토피에 뭐 알레르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뭐 아는 알레르기 거의 다 있어요. 금속 알레르기, 뭐 목걸이 귀걸이 못 하죠. 그다음에 뭐 청바지 버클 이런 데 쇠 들어있어도 피부가 빨갛게 다 이제 뒤집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뭐 환절기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남들 없는 이상한 알레르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아서 피부가 멀쩡했던 적이 제가 기억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넌 왜 피부가 이 모양일까? 엄마도 늘 고민이셨고, 저도 늘 고민이었고, 그때는 한 3, 4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다양한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피부과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고 같은 거를 처방해서, 연고가 이제 함량별로 있었어요. 아주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를 선생님이 아예 이제 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걸 이제 골라서 바르는 거예요. 많이 뒤집어졌을 땐 센 거 바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연고 중독도 돼보고 피부 때문에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고 어릴 때부터 피부가 연탄 뭐 이런 게 별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애들이 보기에 제가 되게 이상했던 걸로 이상하게 저를 생각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한테 왜 피부가 빨가니, 왜 까만데 뭐 빨갛고 얼굴은 뭐 까칠까칠하게 뭐가 하얗게 각질 같은 게 일어나고 볼은 빨갛고 몸 여기저기에 이제 아토피가 좋아졌다 나으면 흉터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한 6개월, 1년씩은 막 그런 얼룩덜룩한 게 남아있으니까 피부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영양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피부나 화장품에 되게 관심을 가졌고 저희의 기본 목표는 남들이 이렇게 보고 놀리지 않는 피부?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케어하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연고 중독 가면 피부가 약간 얼굴이 약간 꺼무죽죽해지면서 계속 진물이 나면서 피부 전체가 약간 스펀지 같이 약간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까지도 해봤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쳐다봐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정도? 말 안 듣는 정도? 그 정도까지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결국 이룬 거는 거의 한 20대 중반 돼서는 컨트롤을 거의 할 수는 있는 정도? 이제 화장을 하거나 뭘 좀 약간 새로운 걸 바르거나 그러면 얼굴 계속 뒤집어지니까 그걸 이제 계속 컨트롤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멀쩡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사실 남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조금 꺼려지고 싫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전달해달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100%까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름에 사실 저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클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먼저 했는데 지금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가을이 벌써 됐어요. 이제 가을 되면 제 지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보습제를 뭘 사야 되니? 수분크림을 뭘 사야 되니?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만 두드려봐도 확 많이 뜨죠. 올리브영 가봐요. 엄청 뭐 많아요. 근데 내가 저걸 사면 내가 맞나? 아닌가?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고민해봐야 되는 거를 세 가지만 좀 찝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보습제에 대해서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변해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다음에 습했다가 그다음에 건조해졌다가. 지금 가을 이 시기에는
건조해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건조해진다는 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습도가 변하는 거예요. 피부는 습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습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피부에 고민이 많은데 내가 우리 사무실이나 집에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보셔요. 저는 이제 이케아 이런 데 가면 되게 싼 거 온라인 쿠팡 이런 데 가면 전자시계 같은 거에 온도랑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의외로 몇천 원 뭐 안 줘도 사서 그 이케아 가서 그런 거 한 막 4개씩 5개씩 하다가 사무실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데 놓거든요. 그러면 습도가 한 50도 이상이면 그냥 있지만 그 이하면 이제 뭔가 수분 대책 같은 걸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내가 자거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요런 근처에 뭐 조그만 미니 가습기라든지 아니면 적셔놓은 수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려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분 대책 세우시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내가 있는 환경이 내 피부에서 수분을 뺏어가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 아니면 자기 전에 내가 피부에서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면 건조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수면 환경 자체가 습도가 한 30 몇 프로 이렇게 되게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습기 같은 거를 틀어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 돼요. 아니면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오일 같은 걸 바른다거나 밤이나 왁스 같은 거 바르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키는 거. 환경이 어떤가? 내 자리가 온풍기 옆이야. 아니면 라디에이터 옆이야. 아니면 나는 다행히 좀 춥긴 하지만 라디에이터나 온풍기에선 좀 멀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따뜻한 게 너무 좋아서 추운 게 싫어서 따뜻한 거 막 주변에 널려놓고 사는데 그럼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피부에서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일이나 뭐 아니면 밤이나 요즘 많이 쓰는 스틱 같은 것들 사용해서 피부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분이라고 여기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하면 보습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보습 성분.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바르면 얘들이 마치 스펀지나 물탱크처럼 주변에 수분을 막 당겨서 물을 막 이렇게 땡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히알루론산이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보습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 피부는 피부 진피, 진짜 피부 진피가 있고요. 그 위에 표피가 얹혀져 있는데 표피는 하나 이렇게 큰 덩어리 이거 아니에요. 표피는 각질층이 한 20겹 이상 쭉쭉쭉쭉 쌓여 있는 건데 얘들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을 붙이려면 우리가 세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각질 사이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붙어 있어요. 그 성분의 한 반절 이상 차지하는 게 세라마이드거든요. 그러면 세라마이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세라마이드를 우리가 피부에 바르면 어떻다? 피부에 각질층을 좀 더 탄탄하게 붙이는 역할을 하니까 벽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벽보다는 세멘트를 아주 깔끔하게 발라놓은 벽들이 바람을 잘 막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세라마이드가 충분하면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는 게 굉장히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거 나는 피부가 좀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쉽게 빨개지고 좀 그래 그리고 피부가 조금만 바람이 닿으면 좀 금방 빨개지고 따가워지는 것 같아. 피부가 금방 하얘져. 이런 분들은 대체로 세라마이드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를 바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내 피부 수분이 밖으로 빼앗긴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히알루론산도 발랐고 세라믹 발라봤는데 도저히 안 돼. 이런 분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를 수 있는 거는 맘 타입이나 뭐 바셀린이나
아니면 그리세린이 많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오일 세럼 같은 거 아니면 오일 겨울 되면 이제 오일로 돼가지고 이런 거 나오고요. 아니면 왁스 성분으로 맘 타입으로 단단한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비즈 왁스라든가 뭐 코코넛 왁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왁스들을 사용해서 그런 맘 타입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발라주시면 보호 끝판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피부에 막을 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제일 약간 답답한 게 피부가 건조한데 그런 여러 가지를 안 하고 계속 수분 물만 마시고 피부에 되게 가벼운 보습제 이런 오일도 아니고 막 형성도 안 되고 세라마이드도 아니고 히아루론산도 아니고 그냥 오일과 물이 섞여 있는 로션 좀 진한 것들을 바르시면서 피부가 난 늘 건조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해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환경을 1번 먼저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 내 피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 피부가 좀 빨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빨개진다. 하얗게 각질이 잘 올라온다. 그리고 피부가 조금만 앉아있어 조금만 지나도 피부가 금방 건조해서 따끔거린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라마이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속에서도 또 막 쪼이고 따갑고 이러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물이 없는 거거든요. 수분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히아루론산부터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건성 피부 이런 피부들은 히아루론산부터 채우고 그 위에 세라마이드 대책을 세우고 그 위에 오일이나 왁스 성분 밤으로 덮어주는 거 세 가지 대책을 다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피부나 환경 상태에 따라서 보습제를 골라서 발라주시는 거. 그럼 히아루론산은 크림으로 발라요? 세럼으로 발라요? 아니요. 히아루론산은 물이 있어야 효과적이에요. 빗물통 아무리 갖다 놔봐야 수분 안 채워주거든요. 얼굴에 히아루론산 아무리 많이 발라봐야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히아루론산 그래서 크림보다는 세럼이나 에센스, 토너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아루론산을 쓰실 때는 세럼이나 에센스, 앰플 그런 물하고 같이 섞여있는 타입으로 쓰시고 아니면 하다못해 마스크 같은 거 붙이면 굉장히 좋죠. 마스크, 시트 마스크 같은 거. 시트 마스크는 절대 말리시는 거 아니에요. 촉촉할 때 떼셔야 돼요. 한 10분 뒀다가. 그래서 마스크 아니면 요즘 패드 많이 나오죠. 패드 아니면 세럼, 에센스 이런 것들이 히아루론산이 들어있는 걸로 골라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자체가 약간 나는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서 세라마이드가 필요해요. 세라마이드는 유분이에요. 세라마이드 자체가 들어있는 크림 아니면 로션 뭐 다 괜찮아요. 그런 것들 그 위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 아니면 내 자리는 불행하게도 온풍기 밑이야, 온통기 옆이야 막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그 위에다가 스틱 밤 타입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로마 밤이나 아니면 밤 크림, 밤 타입의 크림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좀 얇게 잘 발라서 피부하고 겉하고 바깥하고의 어떤 이렇게 차단막 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훨씬 수분이 뺏기는 게 줄어드니까 피부 자체가 훨씬 더 촉촉해지겠죠. 특히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건지루성 피부가 있는데 보습제 뭐 발라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건지루성 피부는 그 염증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 자체가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분만 잘 이제 지키도록 약간 그런 왁스나 이런 성분이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부에 좀 적은 것들 어떤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지만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발라서 피부를 좀 진정시켜 주시는 게 좋고 피부를 너무 자주 세수를 하거나 세안제를 좀 계속 쓰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건지루성 피부인 경우에는 세안제를 되게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클렌징이나 세안 이쪽 부분에 또 할 말이 있어서 다음에는 제가 클렌징이나 세안 관련돼서 클렌징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보습제를 고르기 전에 1번 내 피부는 속부터 건조해? 쪼여? 따가워? 피부 속부터 수분이 없어? 피부가 너무 얇은가? 이러시면 히아루론산부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가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아침에 나갈 땐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금방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피부가 금방 빨개지거나 피부 겉면이 좀 안 좋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생겨 이러면 각질의 어떤 결합도가 낮은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 하나 더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았을 때 내 주변 습도가 30 몇 프로야, 40% 이하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일이나 뭐 아니면 스틱 같은 거, 왁스 성분이 들어있는 스틱 같은 거, 뭐 쉬어버터도 괜찮고요, 비즈왁스도 괜찮고 코코넛 왁스도 괜찮아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스틱이나 오일 에센스, 오일 세럼이나 뭐 이런 것들 크림 위에다가 덧발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로 약간 우리가 옷 다 입고 코트 입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막을 하나를 씌운 다음에 이제 살면 가을이나 겨울에 수분이 날아가는 증발을 좀 막아주니까 훨씬 피부가 촉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물탱크를 만들 건지 아니면 시멘트를 바를 건지 그 위에 보호막을 입힐 건지 세 가지는 생각을 하셔서 히아루론 세럼을 하나 살지, 아니면 세라마이드 크림을 살지, 아니면 오일이나 왁스 성분의 어떤 스틱이나 맘 같은 걸 좀 사서 덧바를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내 돈을 아끼는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